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영호 씨 계속 세상을 놀라키고 있는데 글쎄 이건 뭘까요? 남한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관련해서 이것만큼 세계 최고라고 말한 게 있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뷰 월간 조선과 했던 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 의료 시스템 얘기를 하네요. 내가 이제 덴마크도 근무했고 영도 근무했고 다 복지 국가인데 병원 예약하는 데 한 3개월, 6개월 걸리고 하더라. 이거에 비하면 참 빠르더라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 맞는 이야기잖아요. 대한민국에 살아서 우리의 시스템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지하철도 지금 세계 최고 아닙니까? 네. 싱가포르 좋다 그러는데 우리끼리도 더 정확하고 복지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잠깐 미국 가서 저도 한번 사회보장제도 받아봤는데 우리가 훨씬 낫던데요. 네. 우리가 우리 걸 모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프랑스 유학을 했는데요. 네. 프랑스에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독감이 걸려서 힘들어서 병원에 예약을 하게 되면 네. 감기가 다 나은 다음에 가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식중독이 걸려서 제가 네. 겪은 건데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예약했는데 네. 결국은 그게 한 3주 후에 병원에 오라고 해서 네. 그동안에 고생만 하고 그냥 저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총량과 관련해서는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총량은 많긴 하겠습니다만 부분에서는 태영호 공사처럼 북유럽 경험한 사람들이 볼 때 정착을 시작한 대한민국이 좀 낫다 하는 대목이 좀 있었는데요. 도로 얘기는 남북을 비교했군요. 이것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칠보산에 가려고 하면 평양에서 아침에 떠나서 함흥에 도착하고 하루 자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네요. 이게 왜 이렇게 느린 겁니까? 네, 북한의 도로는 대부분 다 네. 평양 인근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평양과 신의주, 그다음에 평양과 남포, 그다음에 평양과 원산을 제외하고 네. 대부분 다 도로가 비포장 도로입니다. 네,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가 가는데 보통 한 2-30km밖에 못 달립니다. 시속으로. 네. 그래서 평양서 함흥까지 하루에 가고 하룻밤 잔 다음에 이제 함흥에서 네. 명천까지 이렇게 또 가기 때문에 칠보산 가는데 1박 2일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철도도 느린가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십니다만 글쎄 전기로 가는지 아니면 이제 디젤 엔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도의 경우는 이제 침목이 일제시대 거라 아직 바닥이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 보죠? 네, 침목에 보면은 이 못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네. 모수를 자꾸 그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 가끔 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흔들리는데 북한에서 뭐라 그러냐면 국정원에서 공작을 해서 네. 그 못을 다 빼갔기 때문에 열차가 빨리 못 달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걸 국정원에서 뭐 하러 가서 못을 빼오겠습니까?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길을 한번 저도 북한 가서 달려봤는데요. 네. 옛날 대일 항쟁기 때 만든 화면 나온 저대로입니다. 신장로죠, 신장로. 네. 포장 안 돼 있고 저는 저런 길을 통해서 청천강 넘어까지 가봤는데 저 황떡길로 쭉 갑니다. 여름이니까 풀이 좀 덮여 있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은 저런 데가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참 길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금방 철도를 얘기하셨는데 철도는요. 네. 침목이 다 좋다고 해서 잘 가는 게 아니라 네. 통신 시스템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이 통신이 기차 속도보다 느리면 못 갑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은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햇볕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 남북 간의 이제 교류 협력을 키워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정부 단체, 우리의 사회 단체가 평양에 병원을 하나 지어줬군요. 어린이 병원이었는데 북한이 입단속을 했다. 그러나 파급효과가 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어주면 이게 남쪽에서 지어줬다는 얘기를 주민들을 모르게 해야 되겠다는 예상 가능한 얘기 같네요. 네, 모르게 하지만 네. 그러나 실제로 그 병원을 사용하는 그 고위 간부들,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병원 시스템 자체가 병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애들 위해서 그 놀이장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시스템이 워낙 다르거든요. 그게 태영호 공사 말을 빌리자면은 그게 놀이공원인지 병원인지 모를 정도였다 네. 할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그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결국은 남한에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남한의 발전상, 의료 복지 시설의 수준 이런 게 이제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수거리 등 병원에서 북한이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많이 지은 이유가 하나가 자극을 받았어 그 얘기군요. 2014년도에 이제 김정은이가
아동병원을 졌는데 네. 그 아동병원의 그 화면을 보면은 네. CT나 MRI 같은 그런 네. 아주 최고급 장비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어린애가 입원했는데 그 입원이 우리 한국의 그 대형 병원의 특실 같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만들었는데 네. 그 목적 자체가 그 남한에서 준 그 평양 어린이 어깨동무병원을 네. 능가하기 위해서 그런 병원을 줘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갖고 있는 관이 하나 있군요. 북한에서 DJ 관련된 영화나 방송이 굉장히 많았다는데 실제 그런가 보죠? 참 북한에서 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네. 남한의 유일한 그 양심적인 그 정치 지도자는 김대중 선생밖에 없다라고 네. 선전해 왔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선생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네. 대단한 그 존칭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선생이라 하면 네. 김영직 선생, 네. 김일성 아버지, 김영직 선생이라 붙이고 네. 최홍희 선생, 그다음에 뭐 최덕신 선생 이 정도 네. 붙이지 네. 아무나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그 선생이라 호칭하면서 네. 남한에서 가장 그 피해를 본 정치인이다라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굉장히 북한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사형수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자기들 네. 상상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북한에서 만든 드라마인지 영화인지인데 DJ의 납치 장면을 묘사한 것 같네요. 네, 저 일본의 호텔에서 그 통일당의 양주동 대표랑 만나고 난 다음에 납치돼서 가는 그런 장면 같은데요. 저게 네. 현해탄 부근으로 배를 몰고 와서 그 다음에 뭐 던지려고 했는데 못 던져갖고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김대중 씨가 한국에 돌아왔다가는 엄청난 사건이 터져 나온 그 장면이네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은요, 그 DJ가 대통령이 되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이 원하는 거는 남한 사회를 흔드는 거지. 네. 흔들기 위해서 모든 수를 다 쓰는 겁니다. DJ가 대통령이 돼버렸기 때문에 당황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다시 우리가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지금 남한 흔들기에 총력을 다할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DJ 그 납치 사건에 대해서 네.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저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의 허락이 없이 네. 당시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독단적으로 네. 벌인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 저 사건을 벌인 이유가 네.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그 북한 노동당이 대남 대남 통일 전선 전략 전술을 위해서 네. 만들어놨던 그 3대 원칙을 사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굉장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자기의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서 후계자가 되려고 벌였던 사건이 저건데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저렇게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에서 DJ를 탄압했기 때문에 DJ만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고 선전용으로 썼다 이거죠. 그런데 저렇게 대통령이 됐으니까 뭔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사후적으로 뭐라고 설명한 것 이런 게 좀 공개가 되어 있나요? 사후적으로 설명을 네. 한 것은 네. 그러니까 남조선 인민들이 DJ가 대통령이 돼야 네. 조국이 통일된다. 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DJ를 대통령 선출했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보면 이제 태영호 씨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자주 통일 정상성 이거를 이해하는 정치인이 DJ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쪽 주민들이 그 DJ의 북한의 정책, 자주 통일에 대한 이해를 인정하고 DJ를 뽑았다고 정리를 했는데 이거 그대로 그냥 전파됐겠군요. 네, 그렇게 그대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대로. 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도청 얘기도 태영호 공사가 꺼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자, 북한의 고위층들은 다 집단 생활을 시킨다. 진짜 고위층까지 집단 생활을 시킨다. 그러니까 집단 생활이라 하면 네. 부부장은 부부장 아파트가 따로 있고 네. 부장은 부장 아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다 이렇게 모아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집에다 도청기를 설치해서 감시한다. 현영철도 그랬고 이영호 총참모장조차도 도청에 걸려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영철, 이영호뿐만 아니고 네. 장성택도 도청이 걸려서 마지막에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특별재판소에 재판을 할 때 네. 유력한 근거로 제시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네. 자, 이영호, 현영철 모두 도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요. 총참모장 정도라면 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자, 내가 살지만 내 사무실과 우리 집이 도청당하고 있다. 알 거 아닙니까? 압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도청에 안 걸리기 위해서 네. 집에서 말을 잘 안 하고 네. 밖에 나와서 말하든가 네. 가족하고도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북한에서 최고의 건부인 조직 지도부 간부들도 네. 자기 집에서 말을 못하고 또 사무실에서도 말을 못하고 네. 바깥에 나와서 말할 정도로 도청이 이렇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영철, 현영철 전부 다 도청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 사달이 났다는 것까지 태영호 공사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북한 소식, 서울은 어떨 모습일지 다양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